네, 도요셋의 위대한 비행에 대해서 제가 2부에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도요셋은 우리나라에서 과학 임무를 목적으로 하는 몇 안 되는 위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과학위성의 계보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이 1992년에 발사한 우리별 1호입니다.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센터에서 만들었고, 그 과학위성의 계보가 우리별 1, 2, 3호, 과학기술위성 1, 2, 3호, 차세대 소형위성 1, 2호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요셋이죠. 도요셋이 있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건가? 대한민국의 우주 탐사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심우주 탐사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심우주 탐사란 조금 더 멀리, 달 넘어 어디까지, 더 멀리까지 가보자 라는 게 심우주 탐사 시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심우주 탐사를 준비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비전은 무엇일까? 2021년 올해는 정말 우주 분야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021년 2월에 아랍에미리트 UAE에서 화성 탐사선 아말이 화성 궤도에 안착하죠. 21년 2월에 또 얼마 안 있어서 일주일 만에 미국의 화성 탐사선 로버 퍼서비어런스가 화성의 표면에 착륙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안 있어서 중국이 2021년 5월에 궤도선 착륙선 로버까지 한꺼번에 화성에 도착해버립니다. 그야말로 화성 탐사 러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니 우리나라는 언제쯤 화성에 가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누구나 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아직 화성 탐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완성되어 있는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는 달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내년에 2022년에 달에 궤도선을 발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궤도선은 달 주변을 도는 인공위성이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2022년에 우리의 달 궤도선 KPLO가 무사히 달에 도착하고 미션이 성공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2030년에는 달에 착륙합니다. 2030년에 달 착륙선과 로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계획이에요. 그러나 올해 5월에 인류가 다시 한번 달에 땅을 밟아보자라는 계획이 있죠. 아폴로 11호가 지금 달 착륙한 이래로 또 다시 사람을 계속 지금 보내는 계획은 스탑이었어요. 완전히 멈춰져 있었거든요. 달에 사람을 다시 한번 보내는 프로젝트의 이름이 아르테미스입니다. 나사 주도로 전 세계의 나라가 함께 할 거고요. 우리나라도 올해 5월에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약정에 서명했습니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2024년에 달에 남성과 여성을 보내서 달 표면에 땅을 밟게 하는 것이 계획이에요. 여기서 우리나라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 다 우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K우주 시대를 위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우주 탐사라는 게 아까 보셨다시피 굉장히 많은 비용, 천문학적인 비용과 오랜 시간이 드는 프로젝트예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는 일관된 그리고 연속적인 정책이 필요하죠.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의 경우에서 보셨던 것처럼 정부의 추진 의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주라는 게 매번 갈 때마다 매번 처음인 것처럼 실패 확률이 있어요. 실패를 무릅쓸 수 있는 도전적인 연구 환경과 과학적인 정책 수립의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기술들이 굉장히 많죠. 우주로 뭔가를 보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발사체인데 우리나라 누리호가 저궤도에 무엇인가를 올려놓는 실험을 이제 한 번 시도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일 뿐이죠. 핵심 기술로는 심우주까지 가는 항법도 필요하고 궤도 계산도 필요하고 거기까지 가려면 대용량 추력기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심우주에서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배터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원자력 전지도 필요하고 확보해야 될 기술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갈 길이 멀다는 뜻이죠. 그러나 시작이 있어야 그 다음이 있으니까요. 대한민국의 달 궤도선 KPLO가 내년에 발사합니다. 달 궤도선은 본체도 우리가 만들고 탑재체들도 우리가 만들고 탑재체들 중에 일부는 국제협력으로 만들고 발사체는 스페이스X의 팰컨 9입니다. 우리가 아직 달까지 보낼 발사체는 없어요. 그리고 현재 제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CLPS라는 달에 탑재체를 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2023년부터는 매년 달에 전기선을 띄우기로 했어요. 달에 왔다 갔다 하는 전기 수송선이 생깁니다. 거기에 보낼 과학 임무 탑재체는 과학 임무가 좋기만 하다면 배달비는 받지 않고 택배 서비스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달에 제가 만든 물건을 보낼 수 있어요. 내가 만든 과학이 매력적이기만 하다면, 이게 전 세계 과학에 무언가 새로운 것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와도 좋다라는 게 저 CLPS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탑재체 공모에 들어갔고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우주 방사선 탑재체가 선정이 되었어요. 달 표면에 사람이 살고자 한다면 달 표면에 방사선이 얼마만큼 있는지, 어떻게 해야 차폐를 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고 있는 탑재체 방사선을 측정할 수 있는 관측기가 2023년, 24년에 달에 올라갈 예정이에요. 저 탑재체도 현재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9년에 우리한테 새로운 기회가 열려요. 소행성 아포피스입니다. 소행성 아포피스가 지구에 가장 접근하는 때가 2029년 4월입니다. 2029년 4월에 멀리 있던 소행성이 지구의 정지궤도 안까지 들어와요. 지구의 정지궤도는 지구의 반경의 6.6배, 약 36,000km인데 이렇게까지 소행성이 지구로 쑥 들어왔다가 나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소행성을 우리가 바깥까지 멀리 나가서 근처에 가서 따라잡으려면 굉장히 힘드니까, 그런데 매우 안까지 들어와주는 소행성에 살짝 얹혀서 같이 돌아보겠다는 게 소행성 아포피스 프로젝트입니다. 이걸 하려면 궤도 계산 굉장히 정밀하게 해야 돼요. 달리는 버스를 따라잡아서 그거랑 똑같이 뛰겠다는 거랑 비슷한 얘기거든요. 매우 정밀한 자세 제어가 필요하고 그때까지 위성도 준비가 되어야 되고, 현재 지금 아포피스 탐사선을 설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포피스 탐사선에서 우주 방사선 설계를 맡고 있어요. 전체 임무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아포피스 탐사선이 지구를 출발해서 소행성에 접근을 해서 소행성의 중력권에 묶여서 돌게 될 텐데, 그 모든 전 기간 안에 방사선을 얼마나 맞게 되는지를 계산하고 그 방사선을 차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서 알루미늄 두께를 얼마 정도로 차폐를 해야 이 인공위성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계산을 하는 중입니다. 물론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은 다른 계산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드디어 최초로 달보다 더 멀리 심우주 탐사의 첫걸음이 될 텐데, 아직까지 소행성에 무언가 인공위성을 보낸 나라는 우리나라가 보내게 되면 몇 안 되는 나라가 될 텐데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하기 위한 발사체도 우리나라의 누리호를 사용할 거고요. 본체는 항우연에서, 탑재체는 천문연구원에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미션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것도 천문연에서 하면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사실상 우주 분야의 전 역량을 다 끌어모아야 아포피스에 갈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해봄으로써 심우주 탐사 시대에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우주 탐사도 할 일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 KPLO가 성공하면 달까지가 우리가 가본 한계예요. KPLO는 지금 비행 모듈이 만들어져서 내년에 발사 예정이니까 거의 갈 거고요. 다음번에 심우주 탐사 미션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게 L4 미션입니다. L4가 뭔가 하면 모든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는, 중력을 가지고 있는 물체들은 주변에 있는 가벼운 물체들을 잡아당겨요. 태양계에 있는 모든 물체들은 태양의 중력을 받습니다. 그런데 태양과 지구 사이에 중력들이 매우 안정하게 작용되고 있는 중력 안정점들이 있어요. 그 위치에서는 별다른 추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그 위치에 계속 있을 수 있는 점들을 라그랑지안 포인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그랑지안 포인트가 태양, 지구 사이에서는 5개가 존재해요. 태양에 가까운 쪽, 지구에 가까운 쪽, 그리고 뭐 양쪽 사이드 뭐 이렇게 해서 5개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 태양, 지구 사이의 중력 안정점 라그랑지안 포인트 중에서 4번째 포인트 L4에 인공위성을 둘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태양, 지구 사이에 안쪽에 태양과 지구가 있으면 그 사이 제일 가까운 쪽에 있는 게 L1 포인트인데, 인류가 만들어낸 거의 대부분의 인공위성들이 L1 포인트에 나가 있어요. 거기 있어야 안정적으로 가만히 있기 때문에, 별다른 에너지를 쓰지 않고도. 그런데 L5는 현재는 위성이 없는데, L5 라그랑지안 포인트 5번째에는 영국 기상청인 맷 오피스에서 우주 날씨를 예측하기 위한 위성을 현재 개발 기획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빈 땅은 L4밖에 없어요. 그 L4 라그랑지안 포인트 4번째의 인공위성을 둘 기획을 나사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함께 하자고 제안해 왔습니다. 본격 우주 탐사 시대에는 어느 한 나라가 모든 우주 탐사 기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 국제 협력으로 일을 합니다. 국제 협력이 필수예요. L4의 위성을 보내면 무엇이 좋으냐면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방사선이 제일 먼저 닿는 곳이 L4 위치예요. 아까 보셨다시피 자기력선을 따라서만 고에너지 입자들이 움직이니까 제일 처음에 태양 방사선을 맞이하는 곳이 L4, 그 다음에 지구 L1 위치, 그 다음에 L5 위치대로 시간 순대로 방사선의 피해를 받을 거예요. L4의 스페이스 웨더 우주 기상 관측소를 놓고자 하는 게 모든 우주과학자들 굉장히 원하는 일이에요. 이거를 한국천문연구원과 나사가 지금 현재 함께하기 위해서 기획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우주 방사선을 실질적으로 관측을 하게 되면 추후에 지구에서 출발하게 될 화성 탐사 나가는 때 하고 돌아올 때, 지구로 돌아올 때, 회귀할 때, 회항할 때 모두 다 방사선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우주에서 관측할 수 있는 관측소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모델을 돌려서 사실 저희가 계산을 하긴 합니다만 실제 관측값하고는 사실 차이가 좀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 이거를 현실적으로 현장 관측을 해보겠다는 게 L4에 인공위성을 두겠다는 미션입니다. 신우주 탐사 시대에 대한민국이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꿈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요셋의 위대한 비행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